고기가 꼭 안 빠지죠. 매 끼니 뭐 볶아 먹던 구워 먹던 뭐 하다못해 햄이라도 구워서 꼭 육류가 들어가죠. 고기 풀만 넣고는 안 먹어요. 고기는 성주 씨와 남편 모두 좋아하기 때문에 식탁에 오르는 단골 메뉴인데요. 하지만 살을 떼기의 적이라는 탄수화물도 줄여보려고 노력 중인데요. 고기 대신 다른 반찬만 먹으며 허기를 채워보지만 그래도 남편은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백방으로 노력하는데도 오히려 살이 더 찌고 있다는 주부를 만났습니다. 아침마다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44세 홍성주 주부. 저는 요새 날이 더 추워지니까 안에서 자전거 타서 살 좀 빼려고 안에서 운동해요. 기온이 떨어져 밖에 나가지 못해도 운동만큼은 포기 못한다는 성주 씨. 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열심인 그녀는 하루하루가 살과의 전쟁입니다. 성주 씨가 이렇게 혼자 집에서 운동을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운동을 오래 못 하겠어요. 조금만 해도 나니까 이렇게 뭐 사람들이랑 많이 있는 데서 운동하는 거는 좀 창피할 때도 있고. 체중이 늘면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다는 그녀. 그래도 이렇게 땀이 흥건할 정도로 노력했으니 좀 빠졌을까 싶어 몸무게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세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않는 체중. 오늘도 103kg 그대로입니다.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아픈 데가 점점 생길까 봐 걱정돼요. 나이도 이제 들어가는데 또 나이 들수록 살이 더 빼기 힘들다는데 안 빠질까 봐도 걱정이 돼요. 죽어라 노력해도 도무지 안 빠지는 살. 되려 건강만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얼마 전에는 혈관 질환 진단도 받았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거 이번에 건강검진 받은 결과표인데요. 공복혈당이 기준치를 훌쩍 넘기면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성주 씨. 또 혈관 나이가 많게 나오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도도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혈압 보시면 이렇게 145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내시경까지 예약하고 갔는데 혈압이 높아서 그날 결국 내시경 못하고 왔어요. 거기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고혈압까지 진단받았는데요. 10년 전 성주 씨.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살이 찌면서 비만은 이제 그녀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왔어? 남편 진수 씨가 퇴근해 돌아왔습니다. 안 고파? 천천히 먹지 뭐. 하루 종일 굶은 그녀가 바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남편을 위해 선택한 메뉴는 양념 갈매기살. 저희는 고기가 꼭 안 빠지죠. 매 끼니 뭐 볶아 먹던 구워 먹던 뭐 하다못해 햄이라도 구워서 꼭 육류가 들어가죠. 고기 풀만 넣고는 안 먹어요. 고기는 성주 씨와 남편 모두 좋아하기 때문에 식탁에 오르는 단골 메뉴인데요. 하지만 살을 빼기에 노력 중인 성주 씨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 소량으로 식사한다는 그녀. 오늘은 고기 반찬 때문에 밥 먹는 게 또 걱정입니다. 고기도 먹고 하니까 밥을 조금 다른 때보다 조금 덜 떴어요. 그래서 밥 양이라도 조금 줄여야 되니까. 네. 밥 먹자. 남편 거에 비해 반밖에 되지 않는 성주 씨의 밥. 그녀는 다이어트의 적이라는 탄수화물도 줄여보려고 노력 중인데요. 고기 대신 다른 반찬만 먹으며 허기를 채워보지만 그래도 남편은 걱정이 많습니다. 몸만 안 아프고 건강하면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렇게 살이 찌니까 솔직히 걱정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 살. 그 이유가 뭘까요? 식사를 마친 그녀가 속이 좋지 않은지 연신 배를 문지릅니다.
결국 잠시 후 화장실로 향하는데요. 볼일을 보고 나와도 계속 불편해 보이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도 조금 예민한 날은 자주 화장실 가고 좀 불편해요. 그리고 조금 신경 많이 쓰거나 이런 날도 배가 자주 아파요. 과민성 장증후군은 이유 없이 변비, 설사가 반복되거나 복통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 장내 세균의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과식을 한 것도 상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데 도무지 안정되지 않는 성주 씨의 장. 계속해서 화장실을 오가는데요. 이렇게 증상은 순간적으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또 증상이 있을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화장실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크다고 합니다. 나갔다가라도 갑자기 배가 막 너무 아플 때는 일단 화장실부터 가야 되니까 저희 신랑은 다니다가 건물에 화장실 문 열려있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 체크해놔요. 제가 자주 아프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런 게 가장 불편하죠. 어디 멀리 나가고 이럴 때는 일단 화장실이 가장 걱정이긴 하죠. 혹시 성주 씨의 장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 장내 미생물 관련 검사를 진행해봤습니다. 우리 장내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균들이 있는데요. 그 균들의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홍성주 씨는 균 종류가 현저히 적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 그렇다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장내 미생물은 다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장에는 약 1000여 종의 다양한 미생물이 살고 있고요. 이 미생물들은 유익균, 중강균, 유해균들로 다양한 구성을 이루며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내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양성이 많아야 장내 이로운 생물학적 대사산물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여러 종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내 수많은 미생물들은 각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중에는 면역력 향상을 돕는 유산균도 있습니다. 실제로 섭취 후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있는데요. 또 체지방의 감소를 돕는 유산균은 소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해 비만을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염증맥의 물질 수치를 감소시켜 체내 염증을 줄여준다는 유산균도 밝혀져 있죠. 이외에도 혈당 조절, 암세포 억제, 간 기능 및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등 각 유산균마다 극적으로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균들이 장내에 다양하게 있지 않을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최근에는 그 장내 미생물이 비만이라든지 당뇨와 같은 이제 다양한 질환들과 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보고가 잇따르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비만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염증성 장질환, 알러지 그리고 신경계 질환 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유산균주는 총 19종입니다. 이 중에서 2종의 균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위험으로 제2 위험군으로 분류를 했고요. 현재 총 17종의 유산균주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유산균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현장을 찾았습니다. 최근 다양한 장내 미생물들이 각각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대변은행이라고 합니다. 대변은행은 혈액은행과 같이 저희가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기증을 받고 그 대변을 냉동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한 기증자의 대변은 공기 중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두 시간 안에 대변은행에 도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과정을 거쳐 이물질을 걸러낸 뒤 건강한 미생물들만 남깁니다. 기증자의 대변에 살고 있던 다양한 장내 미생물들로 만들어진 대변 이식액. 하나의 이식액 안에 수백 가지 이상의 미생물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대변 이식액은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요? 염증성 장질환 있는 CDP실 감염 환자들의 치료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치료 방법은 저희가 냉동된 이식액을 내시경을 통해서 대변 이식액을 주입을 시키고요. 그 주입된 대변 이식액이 환자 몸속으로 들어가서 장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변 이식액이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 안에 있던 다양한 장내 미생물들을 장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으로 장내 환경의 즉각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생물을 통한 치료 효과가 확인된 것입니다. 대변을 이용한 장내 미생물 이식은 내시경을 통해 장 내부를 관찰하며 이루어지는데요. 최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사멸하지 않도록 영하 70도 이하에서 냉동 보관하는 대변 이식액. 아직 국내에서는 장질환 치료에만 이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그 활용 범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데요. 건강한 대변 안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여러 가지 장내 미생물이 있습니다. 유산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암이라든지 치매, 당뇨, 비만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질병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대변 이식이나 교환은 동물들의 오랜 생존 방식이기도 합니다. 아기 코알라는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면 젖을 끊고 엄마의 대변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엄마 코알라의 대변 안에 있던 건강한 장내 미생물들이 아기 코알라의 장으로 전달되고, 그렇게 해서 아기 코알라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유지되면 독성 있는 잎을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